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자, 253쪽에 그 규칙 위반 실험이라는 아주 재밌는 실험이 있어요. 규칙 위반 실험이라고 돼 있고, 실험의 내용은 간단해요. 줄 서 있는데, 자, 그냥 자연스럽게 줄 서 있는 상태에서 실험자가 이제 미리 딱 그 임무를 받고, 야, 저 사이 끼어들어. 그냥 서. 줄 서 있는 사이에 끼어들어서 서. 그냥 서. 그럴 때 무슨 감정을 느끼냐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한 명을 이제 새치기 해서 세우고, 자, 이제 그게 이게 이 실험이 어떻게 되냐면은, 누가 이제 왜 새치기 하냐고 지적을 딱 하는 순간 그 실험자를 불러내요. 실험자를 불러내요. 그 다음에 줄 서 있는 사람한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자, 새치기를 했을 때 무슨 감정이 드는지를 실험하는 겁니다. 이게 황당하죠. 이게 여러분이 줄 서 있는데 갑자기 누가 새치기에서 서 있다가 뭐 이제 누군가가 왜 새치기 하냐고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면, 또는 시비를 걸면 이제 그 실험자가 빠지고 갑자기 몰래카메라 우리 이제 저 하듯이 나와가지고 저 이거 이런 실험입니다. 이게 이 미국에서 이제 밀그램이 이제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 교수거든요. 이제 그 나라에서는 이게 실험이 금방 이해가 돼. 그렇구나. 야, 이런 것도 실험을 하는구나. 오히려 사람들이 흥미롭게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줄 서는 사람들이 싹 다 바뀌면 또 이제 새로운 줄 설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실험 대상자 2번을 투입시켜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30명씩 계속 반복을 시켜요. 그러면 그 새치기 했던 사람의 감정을, 그 느꼈던 감정을 전부 기록을 해요. 자, 1번, 2번, 3번, 4번 이걸 다 기록을 하는데 이게 의외로 똑같아요. 그 결과가 똑같이 나타나요. 자, 254쪽의 맨 위에 줄입니다. 사람들은 무심코 줄을 서지만 그런 행동을 정당화하는 규범이, 자, 무의식에 숨어 있다. 자, 스스로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 새치기를 해서 줄을 서 있는 그 동안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불안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뭐라 그러지 않을까. 이게 세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또 이런 특성이 참 독특한 건데, 자, 이게 더 이제 심하게 나타나는 데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버스 터미널이나 뭐 비행기라든가 기차 같은 데 줄 서는 거는 우리가 그냥 줄을 서야 된다, 줄을 서시오라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보통. 그리고 요새는 바닥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줄을 서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바닥에 그려놓고 쓰고 이러면은 좀 귀찮고 좀 짜증나도 지켜요, 대체적으로. 이게 어디서 제일 많이 드러나냐면은, 이제 마을버스 같은 거 탈 때 한번 보세요. 정류장 왜 이렇게 정류장 이렇게 허술하게 돼 있고 이런 마을버스, 뭐 또는 이런 정류장 많아요, 아직까지도요. 그런데 서 있어요. 줄을 서서 이제 버스를 타는 거하고 아무렇게 타는 거하고 차이 나요. 줄을 그냥 누가 말 안 했는데 줄을 서요. 한 명, 두 명, 이제 세 명쯤 섰을 때 줄처럼 보이면 자연스럽게 4명, 5명, 6명 줄을 서요. 이게 굉장히 독특해요. 굉장히 독특한 일이고, 줄을 서게 되면 이미 새치기 할 때의 새치기 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 불편이 들어요. 그런데 줄을 서지 않고 그냥 뭐 아무렇게나 들어가서 막 그 출퇴근 시간에 타려는 걸 보면은, 자, 그거는 또 다른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줄을 서야 된다, 질서에 대한 문화가 작동하는 상황이 있고, 뭐 무질서, 흔히 말해서 빨리 타야 된다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의 그 문화가 작동을 해요. 어떻게 해요? 지금 출근이라서 퇴근이라서 좀 사람 밀려서 탈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뭐 타고 내릴 때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 뭐 나도 그런데 저 사람도 그렇겠지. 그 다음에 뭐 지하철 보면 이렇게 꽉 이렇게 끼어서 타잖아요. 당연히 짜증나죠. 특히 뭐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정말 짜증나죠. 그런데 이해를 해요. 줄 설 수 없는 상황이구나. 뭐 이제 그런 그 순간적인 그 상황에 관련된 문화가 있는 거고, 줄을 서서 새치기 하는 실험에 관련된 문화가 있는 거라고요. 이게 규칙 위반 실험이라고 하는 굉장히 돈 안 들고
굉장히 뛰어난 연구를 만들어낸 거예요.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254쪽에 영어 단어 뭐 문장이 나오는데 이게 대화상식 실험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 여기 뭐 자동차 타이어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 집에서 이렇게 뭐 부모님들 대화할 때나 여러분 친구끼리 대화할 때 또는 내가 나 진짜 힘들어. 자 이제 우리 책에 있는 예를 254쪽에 있는 예를 제가 더 바꿔서 얘기를 해볼게요. 나 참 오늘 힘들어. 오늘 회사에서 짜증났어. 오늘 일했는데 일이 안 풀렸어. 라고 대화를 했어요. 먼저 말을 꺼냈는데 그러면 상대방의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지 내가 좀 어느 정도는 나도 모르게 짐작, 내가 듣고 싶은 말의 범위가 있어요. 나 오늘 힘들었어.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애인하고 대화를 할 때 뭐 나는 뭐 이랬어. 나는 뭐 이랬어. 나는 뭐 이랬어. 그러면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하겠지라고 듣고 싶은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이 영역을 벗어나서 뜬금없이 야 네가 그게 뭐가 힘들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야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야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전혀 범위 밖에 있는 얘기가 나오면 내 말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나는 진짜 힘들어서 얘기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얘기해? 너는 왜 그렇게밖에 얘기 못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예상치 못하는 반응이 나왔을 때 분노가 이제 화가 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그램과 이 가핑켈의 이 실험이 정말 돈 한 푼 안 들이고 인간의 심리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연구들이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면 외국 다른 마찬가지예요. 규칙 위반 실험과 대화의 상식. 내가 말을 꺼내면 상대방이 이 수준에서 들어올 거다 했는데 그 영역을 벗어나는 뭐 좀 흔히 우리나라 말로는 심기를 건드리는 대화 이제 답변이 들어왔을 때 화를 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민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새치기했을 때 그 새치기 한 사람이 불안하고 뭐 좀 불편하고 하는 것도 누가 가르쳐 주거나 본인이 감정을 일으켜서 내가 불편하게 생각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문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57쪽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거기 비공식 제약의 발생인데 이거를 그냥 문화의 발생이라고 얘기를 해도 크게 틀리진 않아요. 그 왼쪽 그림을 보면은 뭐 이렇게 하나가 여러 개 이렇게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문화가 사람들에게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그런 그림이 하나가 있고 오른쪽 그림은 뭐 전기 회로도 같은 그림이에요. 뭐 이렇게 뭐 전기 회로도 같은 그림인데 이거는 문화가 사람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문화를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이건 정말 이야기하기 쉬워요.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대학교인데 우리 대학교에 이게 없었어 지금까지. 어떤 게 없었는데 야 우리가 이번에 한번 만들어 보자.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 안에서 축제를 뭐 좀 크게 한다든가 아니면 대학교 안에서 뭐 어떤 기간은 뭐 술을 마시게 한다든가 이런 게 문화를 만약에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은 어떤 흔히 말해서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이게 그 다음 연도 그 다다음 연도에도 쭉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공식 제약, 자 다른 말로 문화의 발생은 문화가 사람에 영향을 주고 사람이 문화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9쪽이요. 쉽습니다. 위에서 5번째 줄 259쪽이 위에서 5번째 줄인데 자 예를 들면 시간이란 무엇인가, 예절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야 왜 제가 개념이 없는 건데 왜 제가 예의가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 말하기가 복잡해져요. 왜냐? 이거는 선언적 지식이에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의 인생에 쌓여왔던 것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곤란하다는 거. 자 그리고 260쪽이요. 맨 위에 줄이요. 실천적인 기술은 일상의 삶에서 저절로 학습된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사실 크기는 한데 사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굉장히 큰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크거나 비슷한 게 바로 내가 일상에서 항상 있는 곳에서 배우는 거예요. 보통 집이에요. 가정이요. 아니면은 이를 대체할 만한 게 이제 학원일 수도 있죠.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서 저절로 학습되는데 이게 뭐 가정이나 학원이나 학교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 자 내가 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다 하고 좋은 것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다 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죠. 이게 굉장히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차별하는 제가 발언이기도 한데, 야, 내가 있는 세상에서는 맨날 자 총을 쏜다. 내가 있는 세상에서는 맨날 총을 쏜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보통 내전이 심한 국가에서 뭐 자라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6살 정도 되면은 기관총을 적당히 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한 10살쯤 되면은 뭐 총을 조립하고 분해하고 고장난 것을 다 고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익혀요. 왜냐? 안 그러면 본인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옆에서 배울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야, 너 이렇게 있으면 저렇게 돼. 그러니까 너도 이제 이거 해야 돼.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너 이거 왜 갑자기 안 될까요? 이거 내가 고쳐줄게. 야, 이거 이렇게 하면 고치는 거야. 그게 굉장히 은연중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차별적인 발언일 수도 있는데, 이 자연스럽게 학습되는 게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260쪽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이요. 260쪽 맨 아래에서 작은 글씨 6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나 인간의 의식 속에 잘 스며들어 있다. 자, 물에 이렇게 휴지가 물에 젖듯이 잘 스며들어 있어서 설명이 어렵다. 자, 기술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제가 이게 내전이 심하게 일어나는 국가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제가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자, 나는 좀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싶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좀 따뜻한 음식을 먹고 싶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자, 어떡합니까? 옆에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배우는 거예요. 지저분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거고, 뭐라도 먹어야 되는 거고, 학습이에요. 나는, 야, 이거 어떻게 먹지? 근데 옆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옆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261쪽에 아래에서 6번째 줄이요. 야,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니? 라고 물으면 다 그러던데요? 자, 이게 지금 제가 말한 얘기예요. 야, 너 이거 누구한테 배웠어? 누가 그렇게, 야, 너 말버릇이 이게 뭐야? 어릴 때 분명히 그런 말 한 번씩은 들었을 거예요. 너 어디서 그런 말 배웠어? 뭐 어디서요? 우리 애들 다 요새 이런 말 하던데요? 이제 그게 흔히 말하는 이제 비속어를 배울 때 보통 이제 이런 이제 대화를 거치죠. 너 어디서 그런 욕을 배웠니? 이제 그러면 뭐 이런 얘기 엄마 이런 얘기 아빠 이런 얘기 어디서 우리 다 하던데요, 친구들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들이요. 자, 그리고 262쪽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262쪽이 중간 문단이요. 학습 그리고 내재화, 내 몸에 익히는 그것은 반복적인 경험과 친숙함이다. 자, 반복 학습의 무서움이 나오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어린이 때라든가 청소년 때라든가 대학교 때라든가 이게 내가 반복하고 잘하고 여러분도 분명히 그럴 거라고 봐요.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게임이든 그게 축구든 농구든 뭐가 됐든 간에요. 자,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취미든지 특기를 가지면서 더 친숙하게 나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반복학습의 이제 무서움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한 근거. 다 그렇게 하던데요? 이게 바로 당연한 근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제 문화에 관련된 얘기들인데, 문화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사실은 학술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문화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냐? 너무 당연한 거를 연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설명하기 복잡해져요. 그리고 어려워요. 자, 그런데 그냥 말로 듣기에는 문화가 제일 이해하기가 쉬워요.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은 전부 저희 어떤 경험에서 다 나타난 것들인데 여러분도 분명히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진도를 마쳤고, 아마 여러분들 이변이 없으면 5월 마지막 주 영상이면 이 책 진도 다 끝납니다. 자, 그래서
편안하게 계속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